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TBC 이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내 한 유흥업소. 지난 7일 이곳에서 일하는 32살 이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 8일과 10일에는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36살 김모 씨와 23살 문모 씨가 차례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흘새 술집 여종업원 3명이 숨진 겁니다. 2010년 7월 경북 포항 지역에서 4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5일 사이에 연속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후 10월 또 다른 여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연쇄 자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구독자 강백헌님이 요청해 주신 사건으로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연쇄 자살은 이듬해 2011년 1월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졌고 1월과 3월에 또 한 명씩 총 8명의 여성이 자살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월 100여 명 이상의 업주와 폭력배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또다시 한 여성이 자살을 했고 포항자살 괴담으로 퍼지면서 흉흉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차례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경북 포항 괴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해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포항 괴담, 끝나지 않는 죽음의 도미노라는 제목으로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이유를 추적했는데 이들의 자살 배경은 우울증이나 미스터리한 사건의 자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과도한 빚이라고 전했습니다. 포항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세금, 카드 수수료, 갯돈 등으로 빚을 졌고 여기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성들은 빚의 족쇄는 죽음으로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들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빚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포항 지역의 유흥업소는 포항 지역의 여성들만 직원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는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포항의 한 룸살롱에서 남녀 색상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새벽 1시 22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33분이 지난 1시 55분에 경찰차가 도착했는데 이미 여성들은 모텔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심지어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신고를 해도 단속 들어온다고 미리 다 연락이 온다. 형사들도 유흥업소에 자주 회식 온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바로 경찰과 업소와의 유착을 의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마음의 경찰 유착.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40개 유흥업소 업주들의 모임인 한마음회가 있습니다. 포항 여종업원 8명이 연쇄자살한 것과 관련해 여성들에게 각종 횡포를 저지른 당사자로 업주들과 유착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관 13명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 사건과 관련해 포항 주점 업주 모임인 한마음회와 유착관계가 드러난 지역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사건과 관련 23명의 특별수사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244명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서 구속된 A씨 등 한마음회 간부 5명은 모 유흥주점이 담합한 양주 가격을 받지 않고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3일간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임의로 여성 도우미를 받은 노래클럽에서 폭력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채업자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89명에게 이자율 연 61%에서 644%의 살인적 이자를 받는 등 총 8억 2천여만 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업자는 유흥업소 마담이 선불금과 외상을 갚지 않고 다른 업소로 옮겨 일을 한 이유로 마담을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마음의 소속 유흥업소 업주와 마담 등 10명은 2007년부터 4년여간 성매수자 40여 명으로부터 20만 원씩을 받고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마음의 간부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 결과 입건 기준 미달과 뇌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착 정황 증거. 대구 여성인권센터는 포항지역 경찰관들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접대했다는 업소 종업원들의 증언과 제보가 무수히 많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비리 경찰관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이후 경북경찰청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술, 골프 접대를 받은 4명을 해임했습니다. 또 업주와의 친분 때문에 신고를 받고도 다른 경찰관에게 출동을 미룬 파출소 직원, 성매매 단서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수사 요원 등 9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조치하고 전원 타 경찰서로 인사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대상에는 유착 경찰관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경감금 중간 간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유흥업소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포항 남부서, 포항 북부서에서 19년 이상 장기 근무한 157명을 교차 인사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포항계담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일까요? 충북 영동 낚시터 이용준 형사 의문사.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사건이 시작된 같은 해인 2010년 7월 충북 영동의 한 저수지에서 실종 이틀 만에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신의 정체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의 이용준 형사였습니다. 사망한 이 형사는 유서와 휴대폰 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뚜렷한 타살 혐의도 나오지 않아 혼자 물에 빠져 즉 자살로 숨진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용준 형사 자살 사건 재수사. 9년이 흐른 지난 2019년 이 사건이 재조명이 됐습니다. 바로 빅뱅의 멤버 승리 사건으로 유명한 클럽 버닝썬과 강남지역 역삼지구대 경찰의 유착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형사가 숨질 당시에도 강남지역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 유착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사는 실종 직전 무언가 홀로 재조사를 하려는 듯이 역삼지구대에 들러 사건 서류를 복사해 갔습니다. 역삼지구대는 이 형사가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 우리나라 최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었고 클럽 버닝썬도 역삼지구대 관내였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이 형사와 함께 양주 2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이 형사는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충북 영동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이 형사는 혼자 걸어다닐 정도로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받던 이 형사는 스스로 링거 바늘을 뽑고 병원 밖으로 사라진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 형사는 영동군 주민들도
잘 모르는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형사는 병원에서 걸어서 20에서 30분 거리에 있지만 흥미진 곳에 있는 이 저수지를 왜 갔을까요? 당시 경찰은 이 형사가 자살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들을 지적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이 형사가 숨지기 전 인적 드문 이곳에 낯선 검은 차량이 들락날락했고 새벽엔 비명소리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단서들이 있는데 경찰은 처음부터 자살로 추정했고 이 형사의 아버지는 현장에 가면서 이 형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 형사가 현장도 보기 전에 무조건 자살이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형사가 여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기자들에게 알렸지만 이 형사는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용준 형사 수상한 부검 결과 이 형사의 지인은 이 형사 양주를 2병 마셨다고 하지만 이 형사는 술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 형사의 시신에는 디펜히드라민 약물이 검출됐는데 이것은 졸음과 진정작용에 강해 수면 유도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종합감기약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약을 먹은 후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형사가 부산 출발 전 먹은 것은 바나나 1개가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껍질을 보고 확인됩니다. 최초 목격자는 얼굴 왼쪽이 부어서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고 말했고 실제 시신 사진을 보면 왼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모습이 선명합니다. 부검 결과 두피를 절개하니 전두부 및 두정부에서 광범위한 두피하 출혈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두개골을 감싼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충격이 가해져 출혈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형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영동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을 때는 없었던 상처였습니다. 또 시신의 목에는 압박성 표피 박탈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끈으로 목을 조인 것 같은 사큰입니다. 이것은 이 형사가 누군가로부터 폭행 등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바로 살인의 증거일지 모릅니다. 두 사건 모두 유흥업소 경찰 유착이었다. 이용준 형사는 9년 만에 자살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타살의 부검 결과는 확실한데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형사는 경찰과 유흥업소와의 유착을 알고 조사를 하던 중에 살해를 당했다는 가능성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포항 유흥업소 여정업원 자살 사건과 함께 경찰 유흥업소 유착에 대한 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